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추송 출마의 득실입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이 내년 총선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세 사람 모두 최근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북콘서트 활동도 이어가고 있죠. 호남신당이나 비례정당,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비례신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도 지난 6일 항상 뒤늦게 추미애가 옳았다고 후회하시는데 애초에 후회할 일은 안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출마 암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내로남불임을 인정하고 3번이나 사과를 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국 장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칫 같은 편으로 보일 경우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송 전 대표는 최근 한동훈 장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해 중도층의 반감을 사면서 이미 야권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리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 사람 모두 뚜렷한 지지층이 있는 것 같던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시각은 없습니까? 네, 두터운 팬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다른 성격의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지지층 그룹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또 조국 수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연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하지만 집토끼도 분산되고 산토끼인 중도층 표심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인해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조추송 출마의 득실의 느낌표는 선거제 개편의 변수로로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통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현행 선거제 하에선 조국 신당이 4-5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잠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입법 활동에선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쁠 것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들 신당에 대한 유불리를 막판까지 따져보면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지 비례신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지 총선 직전까지 시간을 끌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출마할 결심입니다.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군요. 네, 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한 장관이 정책 일정으로 간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7시 서울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는데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지면서 열차 탑승을 3시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은 지난 6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희생자 조문 이후 2번째인데요.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 사실상 한 장관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 대구를 찾은 건 이준석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신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대구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죠. 이 전 대표의 신당 바람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최근 선호하는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은 서울과 대구에서는 이 대표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사람 속마음이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본인은 출마 의지를 굳혔다고
저희들이 봐도 될까요? 한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봉사활동 모습이 취임 1년 6개월 만에 공개된 것도 출마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한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출마 시기는 법무장관 후임 인선 검증 작업과 맞물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초로 그 전까지 지역 일정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내에선 벌써부터 한 장관이 총선에서 출마의 역할을 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출마할 결심의 느낌표는 유권자의 뜻대로로 하겠습니다. 네. 여권에선 대중적 인지도와 메시지 영향력이 높은 한 장관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고 있죠. 한 장관도 각종 여론조사나 외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최종 결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